상가 수요 감소와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이용, 배달 문화 발전 등 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서 상업용 건물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상가 규모를 적정화하고 나머지 용적률을 아파트 재건축에 제공하면서 적정한 보상을 받는 방식이.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재건축 권리가 확정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변호사님, 목동의 모 재건축 상가 소유주입니다. 권리가 확정 방식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상가 소유주들 자문 의견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의 어느 정도 기초적인 초안을 좀 잡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에 강남권 재건축 상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권리가 확정 방식의 재건축이 많이들 진행이 됐고, 이에 대한 흐름은 목동 재건축 상가 소유주들에게 퍼져서 목동 재건축 구역에서 많은 문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은 통합 재건축과 분리 재건축을 개관해보고 다시 통합 재건축 내에서 권리가 확정 방식과 독립정산제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재건축 방식을 개관을 해보면 통합 재건축과 분리 재건축을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재건축은 크게는 아파트와 통합해서 재건축을 하냐에 따라서 통합 재건축과 분리 재건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는 통합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포 시형, 잠원 대림 등과 같이 분리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상가의 입지, 기존 용적률, 규제 체계, 건축물 이용 형태 변화 등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아파트와 상가의 협상 전략에 따라 좌우가 되게 됩니다. 저는 통합 재건축을 좀 지지하는 편인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우선 여유 용적률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내 상가 대지 지분의 개발 가치는 아파트 대지 지분보다 높은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삼정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대지 지분보다 2배 이상의 여유 용적률이 발생하며,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3.5배 이상 여유 용적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하 공간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현행 건축 규제 체계에 따라서 지하철이나 경사면에 접해 있어 상가를 지하로 건축한다면 삼정 주거지역은 3배 이상, 준주거지역은 4.5배 이상의 여유 용적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 수요 감소와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이용, 배달 문화 발전 등 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서 상업용 건물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상가 규모를 적정화하고 나머지 용적률을 아파트 재건축에 제공하면서 적정한 보상을 받는 방식이 상가와 아파트 양측의 이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통합 재건축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통합 재건축은 상가의 가치 인정 방식, 즉 상가에 대한 보상 방식에 따라 권리가 확정 방식과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권리가 확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권리가 확정 방식은 아파트와 상가를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하되 상가의 잉여 대지 지분, 그러니까 용적률을 아파트 건축에 제공해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 일반 분양 수입을 끌어올리고,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권리가액 산정 시 그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권리가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상가 소유자의 권리가액은 상가 대지의 개발 가치를 고려해서 단위 면적당 가치를 아파트 대지 지분인 평균 권리가액의 배율로 환산해서 산정해야 됩니다.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배율은 상가 대지의 여유 용적률과 개발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3.0배 이런 식입니다. 권리가액 산정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상가 소유자 권리가액은 상가 소유자의 소유 대지 면적에다가 아파트 대지 면적 단위 면적당 평균 권리가액과 배율을 곱한 그 가격을 다시 곱하면은 권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독립정산제 방식이라고도 있어요. 회계분리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독립정산제란 아파트와 상가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 간은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해서 받되,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재건축하고 상가는 상가의 대지 지분을 이용해서 일정 규모의 상가를 재건축하되, 상가 잉여 지물은 아파트 재건축에 제공하고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아파트와 상가를 통합해서 재건축하되 회계는 분리해서 정산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상가조합원은 주택조합원에 비해서 더욱 많은 대지지분권을 가진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의 수적 열세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 말기로 갈수록 권리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험 사례에 비춰서 최근에 상가 소유자들은 재건축 사업 초기부터 대표단체를 구성하고 사업 시행 예정자, 그러니까 조합 또는 신탁사를 말하죠. 조합 또는 신탁사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모습들이 목격되곤 합니다. 이는 상가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후반부의 갈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권리가 확정 방식은 상가 소유자들에게 상가의 요유 용적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조합은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투기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 일반 분양가를 시가로 받을 수 없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가조합원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최대한 분양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점이 양 당사자를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고 있는 것이지요. 건평법률사무소는 교과서에 없는 비전형적인 문제 해결에 매우 강합니다. 어떻게든 솔루션을 만들어 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건설 부동산에 관한 추가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 법률사무소로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당 법률사무소는 또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조합 등 각종 개발 사업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이나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부동산 전반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도 올려두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